오늘 우리 K증시는 정말 모처럼 미강 한강으로다가 주말 뉴욕 증시 강세, 오늘 한국 증시도 강세, 이렇게 이번 주 일단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전자를 재탈환하지 못하고 59전자에서 5959 금쪽이 마냥 그냥 계속 엇나가고 있고요. 대신에 주말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다시 우세로 진격하면서 우리 K증시도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모처럼 재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모처럼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이거는 장중의 환율 변동성에 그대로 연동되는 그런 수급이었고요. 일단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아져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다시 약간 물음표가 붙게 되면서, 과연 지금 이렇게 경제지표 좋은데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냐, 이런 이제 의문부호죠.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 나왔던 달러 강세는 우리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그래도 자극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고요. 잘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현재 8회 말에서 9회 초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월가는 어차피 이번 강세장이 뭐 미국 대선 테마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서히 이제 짐을 챙길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막판까지 또 파티에서 소외되지는 않으려고 열심히 눈치 싸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당장 제롬 파월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단 도마 위에 오를 수는 있지만, 어차피 트럼프의 태생적인 한계, 뭐 트럼프를 뭐 건설업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쪽이 아니고 부동산 분양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금리 환경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캐릭터를 월가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게 뭐 당장의 수익 정도를 위해서라면 모를까, 장기적인 달러 강세 추세에 편승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이런 투심이 지금 강한 거죠. 마침 이제 오늘까지 미국은 일요일이라서 주말에 트럼프, 해리스 둘 다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와중에 그 보수 매체 폭스뉴스의 기자가 이제 해리스한테 현장에서 기습 인터뷰를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를, 바이든이 좀 이상하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해리스가, 그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조지 클루니도 후원회에서 단 몇 분 만에 그가 내가 알던 바이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그걸 몰랐단 얘기냐, 솔직히 알았지 않냐, 언제 알았냐,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해리스가, 바이든은 정상이고 트럼프는 독재자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자가, 아니 그럼 바이든이 정상인인데 당신은 그럼 왜 나왔냐, 그랬더니 해리스가 또, 트럼프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의 폭스뉴스는 우리로 치면 약간 TV조선 같은 그런 이제 보수 매체니까 당연히 민주당 해리스를 좋게 볼 리가 없고요. 그래서 뭐 짜깁기 된 영상인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인터뷰가 SNS에 막 퍼지면서, 바이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추진하던 정책을 해리스가 계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바이든이 진짜 정상이라면 해리스가 그런 멀쩡한 사람을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키고 지가 대통령 되려고 내부 총질을 한 악녀 아니냐, 이런 지금 가불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죠. 가불기가 뭐냐고요? 가드 불가능 기술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무조건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불기라고 하죠. 그래서 마침 이제 지난주부터 사실 주요 베팅 사이트들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갑자기 60% 위로 껑충 뛰어 올라가면서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 미국 주말에는 더더욱 그런 추세를 굳히기에 들어가는 이벤트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앞에 이제 해리스 인터뷰도 그랬지만, 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 그 트럼프 지원 유세를 한 게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거의 폭탄 발언 수준입니다. 자기는 바이든 정부에서 쓸데없는 규제와 탄압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그 스페이스 X 있잖아요, 우주선 재활용하는 기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일화를 공개했는데, 자기가 이제 스페이스 X 허가 받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과학기술부 여기다가 이제 허가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 스페이스 X가 바다로 떨어질 때 상어와 충돌할 경우, 그리고 스페이스X가 바다에 떨어져서 폭발하면서 고래의 청각이 손상되는 데 대한 우려, 이런 걸 보호할 대책을 가져오라고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담당자한테, 스페이스X가 착륙할 걸로 예상되는 그 반경에 상어, 고래 그 서식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바이든 정부의 터무니없는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죽인다, 이게 바로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 원흉이다, 이렇게 연설했는데, 여기에 또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그 월가까지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회자되는 게, 이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뭐 숨은 일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바이든 정부 그 초기에 백악관에서 전기차 서밋을 개최했는데, 여기 정작 그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다. 그 이유가 테슬라에는 노조가 없어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말에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계 결과가 늦어도 이번 주 후반에는 공개가 될 텐데 여기서 진짜 트럼프가 해리스를 확실하게 따돌려버리는 그런 역전극이 나올 경우 월가도 당연히 여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모처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드리면은 월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경우 개이득 세 가지 그리고 피해볼 세 가지 이렇게 분류하는데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는 항상 좋은 거랑 나쁜 거 중에서 뭐부터 볼래? 그러면 좋은 것부터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서가 그렇지 않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그런 한국식 정서가 있는데 거기 따라서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피해볼 세 가지. 우선 워싱턴 분위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맞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무슨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얽혀 있던 로비 그룹부터 유태인 커뮤니티까지 전부 물갈이에 들어간다는 건데, 즉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는 뜻이므로 트럼프는 당선과 동시에 바이든 지우기에 돌입할 거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유세 중간중간에도 말을 했던 게 바이든의 친환경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정책은 물가만 뻥튀기 해놓은 돈지랄이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현재 안티 바이든과 그 시리즈물로다가 안티 진보, 안티 PC주의, 안티 친환경 이렇게 이제 세트로 엮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K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전기차,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하여튼 트럼프의 새로운 그 계산법에 따라서 반드시 도로 환불을 해야 될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미국 내 그 소셜 미디어가 자기를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비토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구글, 메타 이런 데는 이제 반독점법이든 뭐 인공지능에 대한 뭐 윤리 규정 위반이든 하여튼 뭐든 걸어서 과징금의 분할 명령에 하여간 최대한 괴롭히려고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이제 빅테크들에게 있어서 먹구름과도 같은 건데 바로 이제 중국 때리기가 지난 트럼프 정부 일기 정부에서 약간 몸풀기 정도였다면 이번엔 진짜 풀스윙으로 왕서방에 싸대기를 갈길 거다. 근데 그러다 잘못하면 중국하고 같은 핏줄인 대만 묻은 것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까지 대중국 강경기조의 일환으로 불똥이 튈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미국 내 대만 화교들이 유태인들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AI, 즉 인공지능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안 좋은 입장이죠. 본인의 지지 세력들이 그 러스트 벨트 그리고 본인을 그 뽑아준 스윙 스테이트 여기 뭐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부터 하여간 인공지능보다는 인간지능 그리고 아날로그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부터 수혜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 챙기겠죠. 자기 트럼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가 AI에 대한 스탠스 역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을 걸로 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현재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큰 줄기는 뭐 대중국 뭐 규제, 관세 이런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하여간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뭐 할 것 없이 아시아 전체에도 하여튼 관세를 대폭 올려가지고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다시 부활시키는 건데 그럴 경우 가장 큰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냉각수 역할을 할 그런 유가를 다시 끌어내릴 묘책이 있다. 뭐 미국 내 셰일 오일 증산하고 중동과의 그 특히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충분히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K증시 정유화학 업종에는 상당한 부담이죠. 자, 그럼 이제 반면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수혜가 될 세 가지는 뭐냐? 바로 미국 내 중화학공업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노조가 정치하고 표심까지 모두 그 관장하는 그런 섹터인데 지금까지는 대대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그 노조에서 이번에는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런 거 도입으로 헤게모니를 이제 뺏긴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바이든의 그런 친이민 정책으로 값싼 3D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도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각종 환경 부담금 같은 거를 막 때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런 쪽의 그 업종, 굴뚝산업 같은 데가 중국,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 이제 밀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가장 특효약은 관세 폭탄 이상은 없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조 측하고 지금 어떤 윈윈의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에서 사실
지난번에 바이든 처음 당선됐을 때는 진짜 긴장을 했던 게 바이든이 대선 캠페인 내내 월스트리트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또 부자 증세 이런 거 이제 입버릇처럼 말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바이든 되면은 우리 다 곡소리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떨었지만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금 막판까지 진짜 유동성만큼은 후하게 인심 써줬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중소형 은행들 위험할 때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나서가지고 연준 재무부 연방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삼각구도를 편성해가지고 구조활동 해줬지.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도 바이든 정부에서 사상 최고치를 밥 먹듯이 이제 갈아치웠던 건데 그만큼 이제 연준 통화 정책은 사실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죠. 뭐 27년 만에 최고금리로 기준금리를 5.5%로 그것도 2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자산의 소각 내지는 자산 가격 붕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의 어떤 덕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약간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는 기본이고 약간 월가에다가 잘 보여야 본인 정권 중에 이제 정말로 돈잔치 살벌하게 잔치 벌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달러 가치가 추락하든가 아니면 미 국채 금리가 치솟아 버리거나 미국 채권 시장이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손발을 맞춰줄 주체가 바로 월스트리트니까 당연히 동반자 개념으로 트럼프가 대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트럼프 수혜 섹터는 앞에서 이제 트럼프랑 개인적으로 원한을 진 구글, 메타 그리고 이제 그 입에 짜장면 묻은 엔비디아, AMD 이런 데 빼고 인텔, 마이크론,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전통 미국 IT 업계는 트럼프 시대를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이든 정부의 어설픈 대중국 규제 때문에 오히려 공급망을 비롯해서 애플, 테슬라, 중국 내에서 불매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업계 전체가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오면 오히려 중국이 더 미국 말을 잘 듣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법인세 인하랑 연준 금리 인하 혜택은 덤이고요. 자, 이 와중에 현대차 그룹의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또 발빠른 지금 태세 전환이 돋보이는 소식인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 가운데 2개 투싼과 아반떼의 내연기관 차세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정의선 회장이 2030년을 기점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투싼하고 아반떼 그 휘발유와 하이브리드 각각 두 모델의 개발을 들어간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부 이제 대세가 될 것처럼 했지만 내연기관차하고 하이브리드 끊지 않는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럼 이제 현대차 신차의 평균 라이프 사이클이 5년에서 7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 개발되는 아반떼하고 투싼의 경우는 2033년까지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역시 미국 GM이나 포드하고 비슷한 페이스로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지금 급 제동 및 서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당연히 전기차 전환에 대한 어떤 의심은 없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데 현대차 그룹도 지금 실천에 나선 거고 그만큼 이제 배터리 수요는 늘어지는 거고 경쟁자는 또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오늘 우리 K2차전지 업종은 모처럼 이제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또 그놈의 금양이 2차전지라는 우물에 독을 타버리면서 다 같이 부진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금감원에서 금양의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번 유상증자 관련해서 왜 그 바로 직전에 몽골광산 매출하고 영업이 90% 까진 걸 제공시를 했냐. 이렇게 이실직고를 할 거면 진작하든가 아니면 지난 실적 발표 때 했어야지 왜 갑자기 이번에 그걸 공시하냐. 이게 바로 이번 유상증자 그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아무래도 이러다가 자기네가 덤택이 쓸 것 같으니까 야, 우리한테까지 불똥튀기 하지 말라고 빨리 그거부터 털고 가라고 이제 시킨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금감원에서는 야, 니네 다시 똑바로 말 안 하냐. 아직도 감추는 거 있지 않냐.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정공시 요구로 이제 금양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소명을 했어. 자기들 딴에는. 근데 또 금감원에서 이걸로는 안 된다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고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또 요구했어. 근데 금양에서 진짜 이것까지 다 오픈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 가겠어. 그래서 이제 버텨. 그럼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바이오의 금양격인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인데, 이렇게 정전공시하라고 금감원에서 명령 내리고 조금 고쳤다가 또 뺀지 않고 이렇게 연락에 둘이 밀당하다가 아무래도 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 이러다 이제 조 털릴 것 같으니까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해버렸죠. 바로 이런 엔딩이라고, 계속 뭉개다가는. 그럼 이제 그 기장에 드림팩토리2 공장 지금 공사 대금 300억 밀려가지고 동부건설이 공사 중단하고 하도급 업체들, 그 정말 일당으로 먹고 사는 분들, 그리고 현장 옆에 한밭집 사장님까지 지금 돈 못 받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여기서 유상증자까지 막히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뭐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그래도 오너 일가는 이미 평생 한 3대까지 1년 365일 입술에 립글로즈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기름진 거를 먹고 살 정도에 이미 챙겼다. 자, 그 다음 오늘 금양이 이제 6% 넘게 급락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제가 미리 예언했던 대로 금양이 아무래도 이번에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그 힘을 받으면서 오늘 또 추가 급락을 한 건데,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정확하게 11월 7일인데요. 마침 또 미국 대선 바로 다음 날이고 연준 10월 FOMC 또 바로 그날이에요. 하여간 여기다가 또 오늘 그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거기 입장에선 잭팟이고 우리 K 2차전지 입장에서는 정말 부고에 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산 2차전지 전구체가 다음 달부터 미국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 이걸 무려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이 직접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차전지 전구체는 그 고순도 니켈하고 코발트하고 망간을 합성해서 만드는 거고, 이렇게 그 만들어진 전구체를 리튬하고 접목시키면 그게 바로 양극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그것도 정부 탑 스태프가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테슬라하고 뭐 흔히 말하는 퀄리티 테스트나 아니면 뭐 논의가 오고 갔다는 뜻이고요. 이번에 테슬라에 이제 전구체 납품하게 된 인도네시아 기업은 뭐 상장사가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는 절대 유튜브에서 마바라들이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도 역시 이제 틈만 나면 더 싸게 더 좋은 품질의 소재를 공급받으려고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 간을 보고 다닙니다. 이런데 왜 그놈의 배터리 신도분들은 맨날 중국 LFP랑 CATL만 철천지 원수 취급을 하고 그냥 입만 열면 친중 카르텔이니 또 거기랑 결탁한 여의도 기득권이니 매국노니 뭐니. 그럼 중국 거린메이하고 협업하고 또 오너 일가 법인에서 골프장 짓고 있는 에코프로는 도대체 뭐냐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초겨울 날씨로 바뀌어버렸어요. 심지어 낮에 패딩에다가, 그것도 롱 패딩에다가 어그부츠 신고 지나가는 여아구를 봤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패션이 앞서가는 거라지만. 자, 하여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오늘로서 딱 17일 남은 이런 와중에 그 본국인 미국과 또 글로벌 G2 나머지 하나인 중국에서는 지금 윤전기가 미친 듯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잔치, 돈잔치, 이런 잔치는 또 오랜만에 봐요. 근데 왜 우리 K 증시로는 그 정말 그 흘린 돈이라도 좀 안 오냐고. 그나마 오늘 모처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86억 겨우 소폭이라도 순매수했는데, 반면에 선물에서는 또 112억을 팔았어. 거기다 이번 주에는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쭉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거 보고 나서 한국 주식 비중 확대해도 늦지 않는다고 또 지금 이제 눈치 싸움에 들어갔는데, 당장 내일 밤에 제네럴 모터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테슬라, 목요일에는 그 SSD 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턴 디지털, 여기도 이제 AI 테마에 최근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 실적까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JP모간의 K 방산 분석을 먼저 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산에 유리한 그런 그 재료와 환경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널려 있지만, 일단 최근 한 달간 30% 업종 상승률을 찍었으니까 사실 뭐 피로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이제 JP모간에서는 현재 주가의 고평가 우려가 K방산의 구조적 성장 추세 중단을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존 목표가 37만 원을 이번에 44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역시 목표가를 기존 6만 5천 원에서 이번에 7만 1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
자, 그 다음에 이제 K 리테일, 즉 한국 유통소비 업종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BGS 리테일 목표가 15만 6천 원의 비중 확대, GS 리테일 목표가 2만 7천 원의 역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신세계는 목표가 17만 4천 원의 중립, 현대백화점 역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5만 2천 원. 그 다음에 롯데쇼핑은 비중 축소입니다. 목표가 5만 9천 원. 호텔신라 역시 비중 축소의 목표가 5만 원. 그 다음에 K뷰티로 가면 아모레퍼시픽 비중 확대 의견의 목표가 18만 2천 원. LG생활건강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39만 원. 그 다음에 코웨이 역시 중립의 목표가 7만 원. KTNG 비중 확대의 목표가 12만 5천 원. 하이트진로 역시 비중 확대 목표가는 2만 8천 원. 그 다음에 오리온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1만 원. 농집 44만 원 목표가의 투자 의견 역시 중립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모건 스탠리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은행 업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최근에 미국, 일본, 중국 그 은행주들은 강세인데 왜 K 은행주들은 그렇지 못할까? 그 이유는 코리아 밸류업 중심에 있는 이 은행주들이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기대에 만족시킬 뭔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급도 뜸을 들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한지주 목표가를 기존 6만 원에서 이번에 6만 2,500원을 올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그 다음에 KB금융 목표가 9만 4천 원에 여기는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기존 6만 5천 원에서 이번에 7만 5천 원을 올리고 여기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을 살려서 요즘 진짜 냉온탕을 오가면서 주주들도 거의 극기 훈련을 시키고 있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모건 스탠리 분석을 보겠는데요. 일단 논란의 중심이 됐던 테스트 불합격 그딴 언급은 전혀 없고요. 세 가지 한미 반도체의 메리트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HBM 수요 강세. 두 번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서 꾸준한 TC, 그 열 압축 본더 주문.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 이렇게.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이번 분기 동안 마이크론에 대한 HBM TCB 주문이 예상보다 좋았고 이 주문이 내년 2025년 실적 성장의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다음에 4분기 매출은 SK 하이닉스의 HBM 웨이퍼 추가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전체 실적은 11월 둘째 주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CFO가 다음 주에 별도의 투자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예비 실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가 16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 화요일 벌써 10월 22일이네요. 일단 내일 뉴스 플로우를 장식하기 좋은 제일 큰 재료는 바로 국제금융계의 시어머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여기 우리 대한민국 관련해서도 당연히 잔소리가 들어있겠지만 하여간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고 이런 지적질도 또 유력하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갔지만 결국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약간 죄송하지만 불경기 수혜주로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쪽 봅니다. 그 다음 내일이 제19회 전자 IT의 날 겸 반도체의 날인데요. 이 기념 행사를 정부가 개최하고요. 또 한국 카본 상장사인데 여기 창립 40주년 기념식도 정부 인사들이 직접 참석합니다. 그리고 내일 산업부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또 내일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 또 송전 SMR인가? 그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한국의 KPPI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관련해서 미국을 보니까 9월에는 하락이 뚜렷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유화학 업종에는 이게 악재죠. 자, 내일 증시 일정은 드디어 현대차 인도법인이 현지에서 내일 상장합니다. 이게 또 너무 대박 나면은 국내 K증시 현대차 외국인들이 또 이탈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고 흥행을 실패하기는 지금 너무 이미 달아올랐죠. 그 다음 내일 OLED 소재 전문업체 한캠이 코스닥의 신규 상장이고, 그 다음에 유진스펙 11호 공모청약, 그리고 내일 카카오가 AI 캠퍼스에서 If 카카오 AI 2024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카카오의 대화형 AI 서비스인 카바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실적 발표는 현대건설하고 부강약품 이렇게. 그리고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제너럴 모터스 3분기 실적하고, 다음 이제 방산주 레이시언,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USB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그 시게이트. 그다음에 3M, 브라이전 실적 발표도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을신연스러운 날씨의 월요일 모두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